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지금 인류가 거대한 화약 창고 위에 살고 있고 은하 규모로는 지구 바로 옆에 언제 폭발해도 이상하지 않은 별이 존재할지도 모른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다시 찾아온 두려운 우주 이야기 행성의 대변동에 관한 영상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토픽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은 언제나 안전하고 아무런 위험이 없다는 뜻이죠. 그럼 바로 시작할까요? 베텔기우스에 대한 모든 것. 방금 전에 말한 위험이라는 것은 바로 베텔기우스를 말합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오리온자리 알파성이라고도 하며 하늘을 보면 유달리 눈에 띄는 밝은 별 중 하나예요. 북반구에 살고 계신다면 직접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이 별은 오리온띠보다 위에 있는데요. 옛날 성도를 기준으로 오리온 자리에 그려져 있는 사냥꾼의 어깨 혹은 겨드랑이 밑에 해당하는 별입니다. 베텔기우스는 지구에서 약 548광년이라는 은하수 규모로는 꽤 가까운 거리에 있는 매우 크고 밝은 별입니다. 만약 이 별이 태양에 위치해 있다면 목성 궤도까지는 못 가더라도 적어도 화성 궤도까지는 삼켜버릴 수 있습니다. 이 별의 광도를 보면 상당히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태양의 8만 배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우주 괴물급이죠. 이것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진행되었으며 태양 이외에 처음으로 표면상의 흑점이 확인된 항성입니다. 또한 최초로 시직경을 측정한 별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에겐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러한 별은 태양 주변에 얼마나 있을까요? 베텔기우스는 태양 근방에서 가장 큰 별도 아니고 가장 밝은 별도 아닙니다. 이 별이 작고 초라하게 느껴질 정도로 대단한 항성도 여러 개 존재하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단순히 천문학 강의를 듣기 위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시한폭탄. 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자연의 섭리에 예외란 없으며 젊은 항성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이를 먹습니다. 태양과 같은 비교적 작은 항성들은 거대한 크기가 될 때까지 팽창하고 나서 그 후 햇빛에 노출된 아이스크림처럼 혹은 담배 연기가 공기 중에 사라지듯 녹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심지만 남죠. 그것이 백색괴성입니다. 반대로 커다란 항성은 폭발합니다. 이는 우주에서 일어나는 대변동 중 가장 파괴적인 현상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베텔기우스가 바로 이런 종류의 항성으로 분류됩니다. 우리가 보는 베텔기우스는 현재 진행형으로 노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원전 1세기 중국의 천문학자인 사마천은 이 별을 노란 별이라고 표현하였으며 2세기에는 프톨레마이오스가 붉은 빛을 띤 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현재 베텔기우스는 늙은 적색 초거성의 전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안정한 데다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로 무시무시한 속도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 질량은 태양의 약 17배. 물론 꽤 큰 숫자지만 사이즈상으론 그다지 크지 않아요. 베텔기우스는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며 1993년부터 2009년 사이에 5.5AU에서 4.7AU까지 15%가 수축했는데 그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정말이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반지름뿐만 아니라 광도도 변화하고 있어 반규칙 변광성으로 분류됩니다. 광도 변화에서 주기성을 볼 수 있고 대개는 예측할 수 있지만 종종 리듬이 불규칙해집니다. 재미있는 것은 베텔기우스의 광도 변화와 반지름 변화가 전혀 일치하지 않아서 그 어떤 수학적 모델과도 모순된다는 사실입니다. 2019년 10월 베텔기우스는 또 다른 서프라이즈를 선보였어요. 갑자기 밝기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한 것인데요. 그리고 12월 7일 과거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 후 다시 밝아지기 시작했지만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하는 기묘한 리듬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무려 한 달 동안이나 계속되었죠. 2020년 1월 베텔기우스의 밝기가 다시 저하되기 시작됩니다.
다만 이때는 이미 광도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예측된 변화였어요. 이때에도 가을에 일어난 이상 원인에 대해서는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보통 광도 변화의 이상은 초신성으로 변해가는 항성의 특징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재작년 가을 많은 전문가들이 놀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인류는 아마도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베텔기우스가 안정화됐거든요. 지금으로서는 말이죠. 가을에 일어난 광도 이상이 사실 눈속임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이런 것인데요. 아까도 언급했듯이 베텔기우스는 엄청나게 팽창하며 밀도도 희박해졌습니다. 인력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이러한 별들은 필연적으로 중력의 결합이 약해지게 되는데요. 베텔기우스의 외층 대기에서는 물질이 끊임없이 우주 공간으로 방출되고 있습니다. 그 물질은 우주 공간에 식혀지며 불투명한 먼지가 됩니다. 어쩌면 그 중에서 특히 큰 먼지 덩어리가 베텔기우스를 일정 시간 동안 감춘 것일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베텔기우스의 자전은 매우 완만하여 한 번의 자전에 대략 17에서 18년의 시간이 걸리는데요. 표면에는 대량의 흑점이 보이지만 대부분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흑점이 많은 곳도 있는 반면 거의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2019년 가을에 별이 흑점이 가장 많은 쪽을 향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설은 주로 독일의 천문학자들이 지지하고 있고요. 2020년 6월에는 베텔기우스의 흑점에 관한 연구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세계의 종말은 언제일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텔기우스는 시한폭탄이에요. 피할 수 없는 폭발까지 타이머가 1년, 1일, 1분, 1초를 향해 빠르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폭탄을 해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타이머를 늦추는 건 역시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카운트가 제로로 되는 순간은 도대체 언제일까요? 베텔기우스는 2009년과 2019년에도 폭발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밤하늘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직 시간이 남은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앞으로 얼마만큼의 시간이 더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예상은 가능해요. 먼저 베텔기우스가 언제 적색 초고성이 되어 종말의 최종 단계에 들어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고대 중국 천문학자의 기술이 틀리지 않았다면 적색 초고성이 된 것은 대략 2000년 전, 즉 사마천 시대 이후, 프톨레마이오스 시대 이전이라는 뜻이 됩니다. 하지만 사마천의 저서가 실수나 왜곡 없이 그대로 전해진 게 맞을까요? 그가 기록에 남긴 것이 베텔기우스가 아닌 다른 별이었을 가능성은 없는 걸까요? 혹은 사마천이 단순히 실수를 했음에도 후대의 사람들이 그의 말을 맹목적으로 믿었을 수도 있습니다. 고대에는 그런 일이 많았을 테니까요. 현대의 과학 시점으로 볼 때 옛 문헌에는 틀린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리스토텔레스는 두개골의 이음새가 남성보다 여성이 적다고 생각했는데요. 지금 그런 말을 하는 의사가 있다면 즉시 면허 박탈입니다. 바꿔 말하면 베텔기우스는 사마천 시대보다도 훨씬 전, 인류 문명이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적색 초고성이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상황이 더 안 좋아요. 만약 사마천이 실수를 하지 않았고 베텔기우스가 실제로 현재와 같은 모습이 된 것이 비교적 최근의 일이라면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세계대전이 일어나거나 자연환경이 오염돼서 인류가 앞으로 10번은 멸망하더라도 이 폭탄은 터질 조짐조차 없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고대 중국 문헌이 틀렸고 베텔기우스가 기원전 1세기에도 기원전 25,000년경에도 이미 노령기에 접어들었다면 더 이상 장밋빛 상황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현대의 많은 전문가들이 이쪽 해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베텔기우스가 2만 년 전에서 14만 년 전 초고성이 됐을 가능성에 관한 다양한 모델도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앞으로 얼마나 더 지금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는 많은 요인이 얽혀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밝혀지려면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대략 앞으로 100만 년만 버텨도 운이 좋은 것이죠. 하지만 어쩌면 내일 폭발할지도 모릅니다. 다만 베텔기우스가 폭발해도 지구가 멸망하지는 않을 겁니다.
과거 지구 주변에서 초신성 폭발이 몇 번이나 일어났는데요. 보인다고 해도 밤하늘에 밝은 섬광만 빛나는 정도랍니다. 좀 더 상황이 나쁘다면 강력한 감마선 버스트에 맞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밀기기는 고장나고 방사능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곤란한 상황이지만 인류라면 분명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천천히 숨을 쉬어보세요. 인류는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럼 긍정적인 마음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네요.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SNS로 영상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